이 전파력이 엄청난 델타 변이 확산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하루에 64만여 명이 감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은 백신에도 적응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곧 나타날 것이라면서 이제 집단 면역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이제는 치료제 개발이 더 시급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파이저 백신을 접종하는 10대 남자 청소년들이 심금염을 앓을 가능성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14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백신 접종 직후에 심근염을 앓다가 심근염 증상이 사라지지만은 장기적으로 후유증이 남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델타 변이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과학자들이 걱정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델타 변이 확산세가 뭐 어느 한두 국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참 심각한 것 같고요. 뭐 선진국, 개발도상국 가리지 않고 또 뭐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도 가리지 않고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의 그 집계를 보면 전 세계 일주일 평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이건 이제 이름은 코로나지만 이제 델타 변이 확진자인데 델타 변이 확진자가 63만 7,591명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그런 기세고요. 이 델타 변이 때문에 지난 겨울 코로나 확산이 수치상으로 절정기를 이루고 나서 전 세계가 지금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겨울과 지난해 한 11월부터 올해 한 2월까지 사이가 최악이었고 올해 2월을 지나면서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았는데 네. 다시 뭐 6월부터 7월을 거치면서 지금 8월에는 완전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변이가 전파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집단 면역은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지금 예측까지 과학자들은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특히 델타 변이는 뭐 선진국, 개발도상국 가리지 않고 너무나 잘 퍼지고 있어서 대처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 개발도상국 가리지 않고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 현재 기준으로 그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숫자가 굉장히 높은데요. 네. 네덜란드령 아루바 섬이 인구 10만 명당 1,445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조지아가 1,344명. 네덜란드령 신트 마르턴이 1,013명. 그리고 이스라엘이 822명. 822명. 굉장히 높습니다. 이스라엘이. 네.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633명. 그래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말레이시아가 가장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숫자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이란, 프랑스, 영국, 몽골, 카자흐스탄 이런 국가들이 400명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스페인, 그리스, 터키, 태국 이런 국가들은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180명 정도고요. 일본이 84명, 한국이 43명 이런 정도로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도 지금 델타 변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에요. 예, 그게 그래서 가장 큰 지금 걱정이고 많은 네. 과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백신이 지금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백신의 효과가 지금 급격히 지금 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네,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의 기존의 백신으로는 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좀 예상인데요. 미국, 이스라엘, 영국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도 가장 백신 접종률이 높고 가장 그 백신을 많이 확보한 이런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 접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 확산을 지금 막지 못하고 있는데 이 미국, 영국, 이스라엘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 높은 백신 접종률에 따른 자신감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한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 LA만 하더라도 캘리포니아가 6월 15일 날 경제 전면 재개방 선언하면서 다 풀었고요. 또 CDC도 미국 전역에 비슷한 시기에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도 실내 가리지 않고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지침을 내렸고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덤 데이를 도입해서 모든 것을 다 이제 풀어줬는데 그러고 나서 공통적으로 급격히 지금
이 감염자, 병원 입원 환자, 중환자,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나선 상황이고요. 이스라엘은 봉쇄, 그러니까 락다운 같은 강력한 방역 규제를 도입해야 하는 건지를 놓고 지금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가장 지금 감염이 심각한 곳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지금 비상한 상황이고요. 노년층을 대상으로 3차 접종, 부스터샷이 시작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영국은 내년부터 2022년부터 부스터샷을 도입한다는 방침이고 미국은 부스터샷 당장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오늘 전해드렸다시피 CDC가 모든 임신부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공고했다는 소식도 어제부터 이미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그 델타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하고 다 쓰고 있는데 뭐 지금으로서는 좀 속수무책인 느낌이 큽니다. 지금 뭐 기존의 백신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고 이 델타 변이와 델타 변이 플러스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 국가들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변이가 워낙 강해서 집단 면역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앤드루 플러스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그런 예측을 내놨어요. 이 앤드루 플러스 교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 시험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 바이러스 관계에는 아주 권위자인데요. 이 앤드루 플러스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어제 영국 하원에 출석해서 이 코로나와 관련한 전망을 내놨는데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영국의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명인데요. 이분이 어제 영국 하원에 나와서 한 얘기를 좀 핵심을 살펴보면 백신 접종자에게,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 이전보다 전파가 더 잘 되는 새로운 변이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뭐 이미 델타 변이나 델타 변이 플러스가 이미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전파력이 강한 그런 변이가 곧 나올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앤드루 플러스 박사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도 이런 변이가 워낙 잘 일어나고 자주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도 집단 면역이 가능치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백신 개발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볼 때는 집단 면역은 지금 불가능해진 것 같다. 이렇게 어제 영국 하원에 출석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앤드루 폴러스 이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는 이 백신보다는 치료제 개발에 이제는 그 중점을 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갖고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 이 델타 변이에 감염되고 나서 중증으로 가는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더 시급하고 현실적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도 최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나서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비롯해서 다른 질병에 사용되는 약물 3개를 코로나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그 검사에 들어간다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죠. 그래서 이 백신이 지금 한계에 봉착했고 그러다 보니까 백신만 믿고 백신은 예방해 주는 거지 걸린 사람은 속수무책에 걸린 사람에겐 백신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치료제를 빨리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지금 전문가가 권위자가 내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파이저 백신 소식입니다. 이 파이저 백신이 10대 남자 청소년들에게 심근염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소식인데요. 네, 그렇죠. 파이자 코로나19 백신이 10대 남자 청소년들에게 큰 위협을 줄 수 있다는 보고서가 공개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스턴 아동병원 연구진이 발표한 그 보고서입니다. 미국 의학협회 심장학 저널지에 온라인판에 공개적으로 이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파이자 백신을 맞은 10대 남자 청소년들이 심근염의 고통을 받을 확률이 매우 크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심근염으로 고통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보다 파이자 백신을 맞은 10대 남자 청소년들의 이 심근염 걸릴 가능성이 14배가 높다 하는 14배. 그런 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하고 심근염에 걸린 경우를 분석해서 나온 결과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그걸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 예. 결과를 지금 발표한 건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이미 아이들에게도
접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2살 이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해봤는데 10대 남자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자 청소년들보다 소녀보다는 소년들이 더 심근염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연구진은 파이자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심근염에 걸린 그 청소년들 15명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여자 청소년이 1명이었고 14명이 남자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분석한 것이 앞서 말씀드린 심장학 저널에 발표된 내용인데, 이번 분석 결과가 단순히 뭐 보스턴 아동병원 연구진의 결과니까 이것만 갖고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데, 이게 CDC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상당한 정도로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CDC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뭐라고 그러냐면 10대 남자 청소년들이 심근염 고통받을 가능성이 9배가 높다. 그러니까 파이자 백신을 맞는 그 10대 남자 청소년들이 심근염에 걸려서 고통받을 가능성이 9배 높다고 그러는데, 여긴 지금 15배니까 14배니까 뭐 9배와 14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찌됐건 굉장히 그 10대 남자 청소년이 파이자 백신을 접종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은 CDC나 이 보스턴 아동병원 연구진이나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심근염, 네. 뭐 이 글자를 보면은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긴다는 네,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 이번 조사 대상 그 파이자 백신을 맞고 심근염이 일어난 10대 남자 청소년 15명을, 한 명은 여자죠. 이제 15명을 조사해 보니까 네. 가슴 통증 경험이 통증. 모두 있었다고 네. 그래요. 그래서 가슴이 되게 아팠다고 그럽니다. 가슴 통증이 파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이틀 뒤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러고요. 길면은 9일 동안 지속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가슴이 사실 간혹가다 이렇게 뭐 좀 일레귤러하게 뛸 때도 있고 뭐 순간적으로 아플 때도 있을 텐데, 잠깐만 아파도 사실 굉장히 놀라게 되고 힘들잖아요. 근데 9일 연속으로 이렇게 아프면 참 굉장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10대 남자 청소년들이 이런 고통을 겪었고, 근데 다행인 것은 그나마 이렇게 겪고 나서 이게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증으로 이어져서 뭐 병원에 입원하고 중환자실까지 가고 이런 경우는 지금 없는 별로 것으로 없다.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청소년 15명이 심근염을 앓기는 했지만 모두 그러니까 입원까지는 갔어요. 입원까지 갔는데 네. 5일 안에 퇴원했다. 이런 지금 소식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 든 사람이면 뭐 사실 뭐 심장이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이게 10대 청소년들이 심장이 안 좋다는 건 뭐 타고난 유전적인 문제 아니라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 그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이 보스턴 아동병원 연구진은 그런 그 의문점을 제시했는데, 당장은 며칠 앓다가 지금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장기적으로, 예. 그러니까 당장 아픈 거는 한 며칠 앓다가 회복됐지만 그게 과연 장기적으로 이 어린 청소년들이 수십 년을 더 살아가야 되는데 그 수십 년 동안에 어떤 후유증으로 나타날지는 알 수 없다. 당연히 알 수 없죠. 뭐 파이자 백신 맞고 나서 뭐 아무리 오래된 사람도 1년도 아직 안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기적인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모두 뭐 입원 후에 닷새 안에 퇴원을 했다고 해서 네. 뭐 생각을 해보면 와, 그렇게 대단한 질병은 아니구나 네네. 싶기는 하지만은 네. 그래도 뭐 합병증, 네. 후유증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가 있는데 예. 사실 그걸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게 참 답답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아니면 아니고, 뭐 만약에 뭐가 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정확히 모르니까 참 답답합니다. 심근염은 뭐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심장 근육의 염증인데,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그 심근의 염증입니다. 네.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그 심근의 염증이고요. 대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데,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합병증도 없는 것이 통상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잠깐 그런 심근염을 앓다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드물긴 하지만 그 심장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심근염이. 그러니까 이건 드문 케이스긴 하지만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심장 박동이 원활해지지 않을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이레귤러 핫빛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 부정맥. 예, 뭐 일부 심근염 환자의 경우에는 심장 이식이 필요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겠지만 어찌됐건 정말 그 운이 안 좋으면 심근염에 걸렸다가 심장이 못 쓰게 돼서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근데 이건 이제 확률상 굉장히 떨어지는 확률이고, 예. 대부분은
심근염을 앓다가 가볍게 앓다가 그냥 회복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15명 청소년이 지금 이 증상을 나왔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심장에 상당한 정도로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또 네. 얘기가 나오고 예,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드리 돈 박사가 이번에 보스턴 아동병원 심장학과 전문의로서 이번 연구를 주도한 분인데요. 아이들 15명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당도했을 때 한결같이 트로포닌 수치가 높았다고 그럽니다. 이 트로포닌은 그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네. 트로포닌 수치 심근세포에 있는 건데 이 단백질 트로포닌 수치는 그 낮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심장 근육이 정상이라면 이 트로포닌 수치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트로포닌 수치를 측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게 그 굉장히 그 심근에 손상이 왔다는 그 사인, 증거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번에 그 병원에 온 15명의 이 10대 청소년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트로포닌 수치가 확인이 됐다고 그래요. 체크가 될 정도. 그만큼 심장 근육이 손상을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지금 해석을 내놓았고요. 그래서 파이자 백신이 이 박사 얘기는 뭐냐면 파이자 백신이 트로포닌 수치를 급격히 증가시킨 것으로 좀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이자 백신을 맞아서 트로포닌 수치가 올라갔다. 이건 좀 우리가 우려해 볼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10대 청소년들 경우에 파이자 백신을 맞아도 되는 건지 좀 의문이 그렇죠. 생기는데요. 사실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거 예. 굳이 맞아야 되는 건지. 그래서 연구진은 그 조사 대상 이 15명 아이들의 그 증상 추이 패턴을 조사했는데요. 그러니까 심각한 심장병으로 가는 그런 염증의 추이 패턴과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네. 이 다행인 거는 그나마 심각한 심장병으로 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 심장병으로 생기는 그러니까 염증이 심장병으로 발전하는 경우에는 집중 치료가 필요한데 뭐 사실 심장병까지 가면 사망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파이자 백신 접종 후에 10대 소년들에게서 심근염은 그냥 심각한 부작용 정도고 이게 그 아주 심각한 심장병까지 갈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파이자 백신도 그렇고 모든 백신이 다 그렇지만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아무리 오래됐다고 해도 1년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미국만 해도 12월 중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1년도 안 지났기 때문에 장기적인 후유증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백신을 안 맞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긴급 사용 승인이고 제대로 임상시험도 안 끝난 게 지금 접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우리가 다 임상시험 대상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안 맞는 사람들이 꽤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그 소식이 나오는 것은 또 그런 사람들의 우려를 좀 더 키우는 또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수 국장이었습니다.